좋아요, 구독! 네, 서울경제TV 증시8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 엑시노스 부활 노리는 삼성전자, 미국의 R&D 거점 더 키운다. 첫 번째 소식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스템온 칩과 그래픽 저장 장치 등 비메모리 반도체 인력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요.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소식입니다. 우선 최근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시장이 열리면서 고성능 AI 기능을 소화할 수 있는 반도체 설계 기술에 대한 중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계는 이에 맞춰서 발빠르게 인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AI 분야 성능을 대폭 개선한 엑시노스 2400을 내년 초에 출시하면서 명예회복에 나선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봤습니다. 지속적인 시장 입지 강화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미래 기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기에 생성형 AI뿐만 아니라 온디바이스 AI 시장 개화의 시기가 다가오면서 반도체 설계 기술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서버 단위가 아닌 개별 기기에서 AI 모델을 효율적으로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제품보다 월등히 빠른 반응 속도에 전력 소모는 낮고 크기도 더 작은 반도체가 탑재돼야 하기 때문인데요. 온디바이스 AI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최적화된 전용 칩이 필수적입니다. 자체 IP 등 설계 기술 역량 강화가 중요한 시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난주 금요일장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제주반도체는 26.17% 급등했고요. 퀄리타스 반도체 15%, 19%,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역시도 14% 넘게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기록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올 세 번째 SOC 그리고 GPU 인재 수혈이고요. AP 시장 점유율 5위로 밀리자 삼성전자가 발빠르게 핵심 인재를 다시금 모집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칩 설계력 강화에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삼성전자 다시금 1위를 탈환할 수 있도록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첫 유전자 가위 치료제 미국 상용화, 기술 앞선 한국은 좌초 위기. 네, 두 번째 소식으로 제약바이오 소식 전해드립니다. 꿈의 기술이라 불리는 3세대 크리스퍼카스9을 활용한 유전자 가위 치료제. 세계 최초로 미국 FDA 품목 허가를 받은 가운데 국내는 이보다 한 세대 앞선 기술을 구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부족 탓에 임상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선 FDA는 미국 버텍스 제약과 스위스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사가 공동 개발한 카스거버에 대한 품목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글로벌 빅파마들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로 원천 기술 사수에 나서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카스겁이 유전 질환인 겸상적혈구 빈혈 환자를 위한 유전자 교정 세포 치료제입니다. 3세대 크리스퍼카스9 유전자 가위 기술을 적용했고요. 문제가 생긴 DNA 부위를 찾은 후에 카스9으로 절단하는데 이 적혈구의 건강한 헤모글로빈을 증가시키는 방식입니다. 지금 화면 살펴보시면 1세대는 징크핑거가 기술을 나왔고요. 3세대 크리스퍼, 4세대 프라임까지 나온 상태인데 이 3세대 크리스퍼까지 FDA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우선 다만 카스거비에 적용된 크리스퍼9 기술 유전자 치료 가위 같은 경우에는 DNA 엉뚱한 부분을 자르거나 교정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 표적에서 벗어난 부위를 자른 후에 복구를 한다면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암이 발생할 확률 역시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한 R&D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국내 서울대병원 안과 교수팀이 개발 중인 치료제 중에 카스거비보다 지금 말씀드렸던 4세대 프라임 기술을 완성시킨 4세대 기술을 완성시킨 적용한 사례도 있는 상황인데 프라임 기술은 DNA 단일 가닥만 자를 수가 있어서 안전성과 정확도가 높은 편이고요. 문제는 임상시험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실험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라는 점, 최소 25억 이상이 필요하지만 정부에서 지원이 가능한 금액은 수억 원에 그친다라는데요. 더구나 이미 진행된 적이 있는 과제의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이 제한된다라고 합니다.
또 글로벌 빅파마들, 국내 프라임 교정 기술에 눈독을 들이고 있을 만큼 우리 기술력이 굉장한데 이미 노바티스 등은 국내 연구진의 공동 연구를 제안해 왔고요. 다만 유전자 교정 기술은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인 지원을 표명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희귀 유전자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이러한 부분이 희망 고문인 격이라 비판이 일고 있는데 해당 부분 역시 함께 참고해보고 넘어가야 할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3세대 크리스퍼 카스9 기술을 적용했고요. 겸상적혈구 빈혈 환자 치료길이 열렸다라는 이 소식은 여전합니다. 한국 4세대 기술을 구현한 부분에 성공을 했지만 이 정부마저 막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외면한 부분이라서 임상의 난항을 겪고 있고요. 글로벌 빅파마에서는 해당 기술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는 제약바이오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요소 수입 절반은 농업용 비료, 수급 차질 땐 내년 농사 망친다. 최근 중국발 요소 수입 수출 차단에 대해서 해당 관련된 테마들이 일제히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농가는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수입되는 요소는 산업계보다 농업에 더 많이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경유차는 요소수를 한 번 넣으면 1년 정도는 가는데 반면에 농기계는 2, 3일마다 요소수 한 통씩은 넣어줘야 한다라는 부분이 농가에서는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소 공급이 제한되면 비료뿐 아니라 트랙터나 콤바인, 경운기 등 농기계가 모두 멈출 수가 있고요. 우리 식량 안보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2021년도까지는 중국 의존도가 65%로 굉장히 높았었지만 당시 요소 대란 사태 이후에 중동 국가의 비중을 16%에서 42%로 끌어올리면서 중국 비중을 현저하게 낮췄고요. 다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 산업 중에 요소가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은 농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요소 수입 물량 절반이 비료 생산을 위한 농업용 요소였는데 산업용 요소 물량은 전체 수입 물량의 10% 수준에 그치고요. 요소 대란이 벌어질 경우 농업이 직격탄을 맞는다라는 셈입니다. 이 와중에 비료 예산이 전액 삭감했다라는 부분에 애타는 농심. 지금 농가의 마음이 아직까지 참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요소 인산 암모늄 수출 통제 등 비료값 인상 요인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 지원은 오히려 줄었다라는 데에서 막대한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부분인데 농가의 부담이 커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해 지난주 금요일장 요소와 관련된 테마가 일제히 상승분을 기록했습니다. 효성 ONB는 13% 넘는 급등세를 연출했고요. 조비도 7% 상승, 남해화학 역시도 6%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과 유니온 등 일제히 상승분을 기록하면서 요소 테마와 조비 관련된 상승분이 이어지고 있었던 지난주 금요일장이었고 오늘 시장에서도 시간 외에서 상승분을 기록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내년 정부의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예산이 전액 삭감한데 농민들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애타는 농심인데요. 정부는 안일함으로 요소수 대란을 재발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비료용 중국산 비중이 22% 수준에 달하고 있고요. 정부는 수급에 지장이 없다고는 하지만 운송비 부담과 비료값 상승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농기계 요소수 사용량도 만만치가 않고요. 겨울 밭갈이 작업 등 차질이 불가피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공모주 막차 타자 동면 앞둔 IPO 시장 과열. 마지막 소식은 IPO 시장 소식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최근 금융당국의 심사 강화 방침에 따라서 공모주 부족 현상까지 겹치면서 IPO 기업의 공모가가 희망 가격보다 더 올라가는 현상이 속출되고 있는데요. DS 단석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디젤 생산 기업입니다.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이고요. 기관 투자자가 대다수 희망 공모가 범위 상단보다 더 비싼 가격에 주문을 써냈습니다. DS 단석의 공모가 9만 원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20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우선 최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흥행 이후에 공모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급증하고 있는 상태죠. 이에 플러스로 코스피 지수가 2,500선에서 오랫동안 등락을 거듭하면서 투자처를 새내기주로 찜했다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LS 머티리얼즈도 청약에 13조 원이 몰렸고요. KSNS 그리고 데뷔 첫날에 따따블 약 공모가 대비해서 400%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성공적인 상장을 알렸습니다. 이 모두 한 주간에 벌어진 일인데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물량 배정을 일주라도 더 받기 위해서 무조건 가격을 더 높게 부르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내년 바로 1호 상장된 기업 역시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뷰티테크, 유니콘의 APR, 내년 1호 코스피 상장 기업입니다. APR은 3분기 누적 순이익이 퍼 25배를 적용한다라면 기업 가치는 1조 4,350억 원 수준에 육박하는데 공모주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수요 역시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DS단석 같은 경우는 수요 예측에서 희망가를 넘겼고요. 횡보장에 오히려 기관 투자가 몰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지수가 연일 횡보하고 있는 가운데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기관 투자자는 IPO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투자가 과열되고 있다는 양상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소식이 나올지 특히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둘지 저희는 오늘의 일변을 통해서 수혜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좋아요, 구독!